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분명히 실패를 해요. 솔직히 이거 한 번도 안 했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실패를 하다 보면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완전히 망치는 경우도 나올 거예요. 그냥 진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그 순간에 힘들겠죠. 괴롭겠죠. 근데 문제는 망친 순간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 선택이에요. 망친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인생은 완전히 진짜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프로세스를 제대로 아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이 책에는 진짜 완벽한 사례로 우리가 일을 망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벽한 사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책은 명저예요. 저는 이 책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명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특강까지 벌써 지금이 24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행복해요.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진짜 여러분 내용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국에 다 읽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앞뒤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보잉이랑 스페이스X랑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존슨 우주센터의 엔지니어들도 보잉이 스페이스X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뭐 이때 상황은 보잉이 뭐 압도적이었겠죠. 모멘텀이 상대도 안 되죠. 지금이야 이제 스페이스X가 지구 최강이지만 이때는 뭐 규모면 기술면 모든 측면에서 보잉이 뭐 앞서 있는 부분이 많았죠. 그렇죠? 그들은 보잉이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믿었다. 하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다 보잉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7월 9일 나사가 4명의 상용 우주 비행사를 선임할 때는 CRS-7 임무를 위해 우주 정거장으로 발사된 팰컨 9 로켓이 폭발한 지 겨우 열하루가 지났을 때였다. 상황이 스페이스X한테 안 좋은 거죠. 로켓 쐈는데 폭발한 거예요. 지금 경쟁 중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보잉을 선택을 하겠죠. 역사도 길고 경험치도 많은데 지금 스페이스X는 실패를 했어요. 다 보잉을 선택하겠죠. 그런 다음에도 이들이 선임된 지 1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에 스페이스X의 또 다른 로켓이 폭발했다. 이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망친 거죠. 이 사고로 헐리는 한동안 시리에 빠졌다. 스페이스X가 팰컨 9 폭발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동안 보잉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실패를 스페이스X가 했지만 그냥 보잉도 실패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잉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반전의 시작인 것 같아요. 엔지니어들이 지나치게 자신만만했을 뿐 아니라 경영진도 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사는 상용 승무원 운송 프로그램 같은 상업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민간 고객을 유치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나사가 개발 비용 대부분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역시 회사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을 어느 정도 투자해야 했다. 이렇게 투자한 돈은 나중에 민간 고객이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받으면 되니까 민간 고객으로부터 회수하면 된다는 것이 나사의 생각이었다. 헐리의 눈에 보잉은 급한 것이 전혀 없어 보였다. 보잉은 뭐 사업이 이것저것 많으니까요. 그렇죠? 돈 나오는 구멍이 많으니까 딱히 여기에 목숨 걸지 않은 거예요. 급하기는커녕 스타라이너 작업을 파트타임으로 하는 것 같았다. 근데 스페이스X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었죠. 보잉 입장에서는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상대방은 로켓을 계속 날려먹고 있었고요. 이런 빌어먹을 소리가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헐리가 말했다. 하지만
AMOS-6 폭발 사고 이후 몇 달이 지나자 스페이스X는 이게 이제 최악으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일을 망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스페이스X는 어떤 선택을 했냐? 사고 이후 몇 달이 지나자 스페이스X는 헐리를 비롯한 상용 승무원 운송 프로그램 우주 비행사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다. 스페이스X는 사고가 일어난 로켓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보통은 내가 일을 망쳤기 때문에 이거를 감추기에 바쁘죠. 그다음에 이거를 축소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어땠어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요 승무원들한테, 우주로 가는 우주 비행사들한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일 때문에 로켓이 폭발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스페이스X는 사고가 일어난 로켓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 플로리다의 제40 우주 발사단지 재건과 펠컨 9의 비행 재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해 이들에게 제공했다. 이거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바로 긋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열에 한두 번? 일단 저는 집중하려고 책을 접으면서 읽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임팩트가 컸어요. 그래. 앞으로 저도 고 대표님이랑 기업을 경영해 나가면서 분명히 실패를 할 거고 어떤 부분은 진짜 또 정말로 일을 망치는 수준의 실패가 분명히 따라올 텐데 그때 우리가 움츠려들지 말고 뭔가를 좀 축소시키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진짜 우리가 사과할 수 있는 만큼 정말 더 낮은 자세, 정말로 잘못했다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이 과정에서 어떤 게 진짜 문제였는지 당사자들한테 완벽하게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공유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정확하게 들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 부분은 좀 뭐라 그럴까? 제 입장에서는 감동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우주 비행사들이었으면은 이미 보잉이 이 당시 모멘텀, 경쟁력 모든 측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고 앞서면 앞섰지 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스페이스X한테 마음을 뺏겼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뺏기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은 계속 같은 사고예요. 폭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퀘니 이스만은 에이스죠. 그 사고로 많은 사람이 좌절했죠. 승무원을 구해야 할 시스템이 오히려 캡슐을 폭파시켰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퀘니 이스만도 주식 엄청 받았을 텐데 진짜 엄청 부자 됐을 거예요. 이제 상장했으니까. 퀘니 이스만은 나사, 연방항공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조사를 벌였지만 사고의 근본 원인은 한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이것도 일이죠. 이게 뭔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잘못된 일을 조사해요. 조사하는데 여러분 또 뭐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건비 들어가고 또 리소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인을 못 밝히는 거예요. 짜증나죠. 퀘니 이스만 팀이 이 문제가 사사나 질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거의 3개월이나 걸린 거예요. 정말 긴 시간이죠. 사사나 질소는 온도와 관계없이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하이드라진과 만나면 자연 연소를 하기 때문에 드래건을 포함해 대부분의 우주선은 사산화질소를 추력기의 산화제로 쓴다. 우주 비행에서 간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두 추진제를 혼합해 추력을 얻는 것은 상당히 간단하다. 밸브를 열고 사산화질소와 하이드라진을 추진기에 주입하면 바로 연소가 시작된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은 슈퍼드라코 추력기가 점화되기 100m초 전이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사산화질소가 누출되어 헬륨관에 들어가 있다가 추진 시스템의 압력이 가해지자 이 사산화질소가 헬륨을 막기 위해 설치된 체크 밸브로 유입되었다. 그 뒤 티타늄 체크 밸브에 불이 붙으면서 우주선의 폭발로 이어졌다. 이런 현상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수십 년 동안 우주선에 티타늄을 써왔지만 이런 식으로 불이 붙은 적은 없었다. 해결책은 체크 밸브를 파열판이라 불리는 다른 장치로 바꾸는 것이었다. 파열판은 정해진 압력에 도달하기 전에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체크 밸브처럼 누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조사를 계기로 작은 티타늄 부스러기가 매우 높은 압력 하에서 산화제와 섞이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사고는 끔찍했지만 끔찍했죠. 로켓이 2번이나 폭발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에 사람이 타고 있었으면은 누군가 죽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끔찍한 사고예요. 그러니까 일을 완전히 망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사고는 끔찍했지만 그 덕분에 슈퍼 드라코 추력기의 고장 양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객관적으로 책을 읽어드리지만 저는 이거 밑줄을 또 그었거든요. 이 책을 읽을 때 저는 밑줄을 쉽게 긋지 않아요. 나중에 긋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런 비슷한 상황에 빠지면은 뭔가 더 배웠다. 뭔가 이해도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솔직히 반반? 뭐 100%안 한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무조건 저는 이런 여러분 힘든 상황을 겪고 나면은 여기에서 내공을 쌓습니다.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요. 그냥 힘들어서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이 3개월 걸리는 과정을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야 이거 뭐냐 그냥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게 또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악 물고 끝까지는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문장 남았어요. 캐시 로더스는 사고가 지상에서 일어났고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나사와 우주 비행 커뮤니티가 새로운 현상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드래곤의 폭발을 큰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미친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그거를 진짜 큰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재앙이지 이거를 큰 선물이라고 부른다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괜히 전 세계 1등 혁신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IPO 한 거 보세요. 기업 공개한 거 보세요. 저는 대단한 게 스페이스X는 여러분 지금 실적은 그렇게 없어요. 지금 뭐 세계 시총 뭐 10위 안에 들 텐데 다른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랑 영업이익을 비교하면은 뭐 정말 볼품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뭐에다 베팅을 하는 거냐면은 이 스페이스X의 비전과 실력에 대해 베팅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몇천 명 있는데 잘 되겠죠, 회사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이스X에서 다 직접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책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게 에릭 버거 작가, 퓰리처상 파이널리스트에 빛나는 에릭 버거 작가가 진짜 인생 걸고 써줬잖아요.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얼마나 좋나요?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특강을 24강까지 찍어드렸어요. 그럼 제가 책의 몇 분의 1을 소개한 거냐? 제 생각에 한 번에 뭐 3쪽에서 5쪽 소개했으면은 뭐 20이니까 60쪽? 10분의 1? 제대로 소개 안 했을 것 같은데요. 10분의 1. 그 다음에 이걸 쭉 여러분들이 직접 읽는 거랑 유튜브로 보는 거랑 이 체득하는 정도는 몇 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은 여러분 유튜브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끔 댓글로 이런 말을 써주세요. 이런 거 유튜브에서 다 볼 수 있다고.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으로 검색하면 되는데 이런 거 왜 책을 읽고 있냐고. 그 검색할 시간에 책 읽는 게 빨라요. 빠릅니다. 시간은 돈이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검색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엄청나죠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는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밌게 읽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어서 읽으면 좋은 책들이 있을 거잖아요. 블러드머니. 진짜 이 책 미친 책이죠. 사실 저기에 일론 머스크가 없었다. 그럼 이 책이 저는 더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해요. 일론 머스크는 뭐 현재 진행형인 역사적 인물이라서 책의 값어치를 더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흥미진진한 걸로 따지면은 이 책이 이깁니다. 이 책은 진짜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책이에요. 근데 황당한 건 뭐다? 영화로 만들려면 소설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책은 실화다. 100% 인터뷰 기반, 자료조사 기반으로 쓰여진 실화인데 이거 그거예요. 그 영어권 리뷰를 보면은 현업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책을 잘 쓸 수가 없다라고 극찬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굿리즈에서 4점 맞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니까요. 웬만한 책은 4점을 못 맞아요. 이 책은 4.28 받았잖아요. 레이팅도 2,500개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러드머니도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저는 부지런히 준비해서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나를 이기는 심리학도 있고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도 아직도 내용이 남았고요. 대작이 하나 옵니다.
제가 최근에 다 읽은 책인데 아직 이거는 출간이 안 됐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저는 이 책을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읽었어요. 이거 대충 훑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책을 폈는데 거짓말 진짜 1도 안 보태고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책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 많지가 않아요. 이 책을 읽었을 때 바로 인생이 바뀌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책은 진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 이 책 읽고 나시죠 여러분? 그 순간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 진짜 역대급 책입니다. 기대 엄청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기대를 하면은 읽어봤을 때 생각보다 별론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기대를 넘어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